패널 레이블의 엔드에다가 커맨드 버튼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브폼 바깥에 인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브폼 바깥에 이렇게 해서 서밋을 하게 되면은 밑에 게 그런데 오류가 나요. 서브폼이라는 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여기만 날아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밑에 것도 오류가 납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서브폼에서 그러니까 서브폼은 서브폼과 그리고 서브폼으로 둘러싸여지지 않은 애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저 데이터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을 안 하고 이런 프로세싱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도 인풋 데이터의 데이터라는 부분도 서브폼으로 감싸주면 이렇게 서브폼으로 여기 서브폼 여기 서브폼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거는 얘가 안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그림이 요 폼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서브폼 밑에 이건 서브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칸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도 안 맞고 이게 패널 레이블 앤 메시지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안 맞고 여기도 얘랑 지금 위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서브폼은 자, 첫 번째 레슨 9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서브폼이 서밋될 때는 서브폼의 바깥에 있는 애들은 같이 서밋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슨 10은 서브폼으로 하면은 폼의 레이아웃이 바뀌니까 그 레이아웃을 다시 패널 폼 레이아웃으로 묶어서 레이아웃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러면은 suggest 말고 지금 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요 밸리데이션 다 빼고요 say hello나 rese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는 뭐가 날아가느냐 하면은 얘만 날아가요. 얘는 안 날아가고 서브폼으로 묶인 거는. 근데 실제로는 나는 나중에 여기 다 채워놓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서밋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브폼, 그럴 경우에는 서브폼의, 그러니까 메인 AF 폼 안에 있는 버튼을 통해가지고 전체가 다 날아가게 하고 싶으면은 그 서브폼의 각각의 서브폼의 프로퍼티에 디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게 디폴트가 false인데 디폴트라는 프로퍼티를 true라고 바꾸면은 AF 폼 안에 있는 버튼이 눌려졌을 때 디폴트로 선언된 디폴트가 true인 서브폼들은 같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꾼 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서브폼에서 패널 폼 레이아웃을 만들고 패널 폼 안에 패널 레이블 앤 메시지에 패시스의 엔드에다 커맨드 버튼을 넣고 패널 폼 레이아웃의 레이블 위스를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맞췄죠. 두 개를 뒤에 밑에 있는 서브폼과 그리고 디폴트를 true로 한 거는 say hello를 눌렀을 때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디폴트가 true인 서브폼은 여러 개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데스 서밋을 하면은 다 같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디폴트가 true인 애들은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딱 맞춰지죠. 그리팅하고 바로 옆에 suggest 버튼이 붙었고요. 패널 폼 레이아웃으로 이걸 묶었기 때문이다. 패널 폼 레이아웃으로 묶고 요만큼이 뒤에 있는 여기 그리팅 요 부분이 패널 레이블 앤드 메시지 어제 말씀드렸던 그걸로 묶었어요. 그걸로 묶어서 레이블을 따로 두고 이거를 패시스 엔드에다 갖다 놨더니 이렇게 딱 맞춰진 거죠. 그리고 요 서브폼과 요 서브폼의 레이블 위스를 똑같이 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딱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say hello를 누르면은 이제 IO suggest를 누르면은 얘가 안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서브폼 안에 것만 날아가는 얘도 서브폼 묶여 있으니까 여기만 누르니까 이걸 누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그리팅 필드는 지금 옵셔널, 지금 여기까지 샘플은 그리팅 필드가 옵셔널인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say hello를 누를 때는 그리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required가 돼야 돼요. 그쵸? 결국은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팅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요 그리팅을 갖다가 여기서는 시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또 다른 서브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서브 폼으로 만들었더니 우리 다이스 3번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서브 폼이 만큼 있고 그 다음에 그리팅 필드를 여기 그리팅 필드를 또다시 서브 폼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죠. 그렇게 바꾸고 required는 true로 하고 파셜 트리거를 요 서브 폼 S4 밑에 있는 커맨드 버튼 요 CB3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갖다가 커맨드 버튼 suggest가 저기 있고요. 이렇게 바꿨죠. suggest 버튼을 네임 옆에다 갖다 놓고 요 그리팅 필드를 서브 폼으로 다시 뺐어요. 왜냐하면 그리팅 필드는 아직 required는 돼야 되는데 같이 날아가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required 해놓은 거. 그래서 서브 폼을 뺐더니 서브 폼을 빼고 그러면 서브 폼이 처리되고 나서 파샬로 리프레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브 폼에 있는 그리팅 필드를 파셜 트리거를 요 S4 밑에, 서브 폼 밑에 있는 커맨드 버튼 CB 상으로 이렇게 파셜 트리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팅 필드에 대해서 서브 폼이 이렇게 따로 됐으니까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는데, 요 그리팅 필드가 리프레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리프레시가 안 되냐? 파셜 페이지 리프레시는 서브폼 바깥으로 크로스 서브폼 여기 서브폼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는 파셜 리프레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안 돼서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인데 처음으로 돌아간 이 경우에서는 서브폼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저 서브폼이라는 것을 쓰면은 실전에서 가보시면은 서브폼을 쓰는 경우가 유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히 동일한 그 의미상으로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서브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브폼의 또 하나의 효과는 여기 보시면은 서브폼에는 디폴트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커맨드 버튼 3번으로 얘로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서브폼 안에 있는 어떤 UI 컴포넌트에 포커스가 왔을 때 엔터를 치면은 저 디폴트 커맨드가 서밋이 된다든지 버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저 버튼이 눌려지는 효과를 본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서브폼이 먹지는 않지만 그리팅을 required를 했을 때 또 PPR이 안 되니까 부분이 있지만은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서브폼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서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서제스트는 이제 여기서 그리팅을 여기서 서제스트 버튼 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서밋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오토 서밋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 밸류 헬로 빈 오토 서밋이죠. 오토 서제스트 빈을 가지고 하는데요. 오토 서밋을 true로 하고 밸류 체인지 리스너를 이렇게 달고 요 밸류 체인지 리스너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잘 될 거냐 라는 건데 결국은 똑같은 거죠. 아까 그 그리팅 서제스트 행거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오토 서밋을 했지만 그 안에서 아직까지 업데이트 모델이 안 된 단계에서 그 값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셜 트리거를 다시 만들어서 인풋 텍스트를 그리팅에다가 했는데 저 그리팅 폴더를 뭐 아까처럼 똑같이 프로세스 업데이트를 먼저 불려가지고 그리팅에 셋 밸류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얘가 이미디어트가 돼야 되는 거죠. 네임 필드가 이미디어트가 되고 그런데 네임 필드 에디터블 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레슨에 그게 있었죠. 에디터블한 UI 컴포넌트의 required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미디어트를 두면은 뭐도 안 됐었죠? 리셋이 안 됐어요. 리셋이. 인풋 컴포넌트도 이미디어터, 리셋 버튼도 이미디어터. 버튼 둘 다가 이미디어터일 때는 저 위에 게 먼저 먹기 때문에 리셋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제 위에 거에 대해서 저 앞장에서 아젠다에서 점심 먹기 전에 했던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지만 이런 것들도 피해갈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리팅을 옵셔널로 하거나 프로그래미틱하게 이제 파셜 타겟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파셜 트리거를 여기다가 두어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프로그래미틱하게 이렇게 이제 애드 파셜 타겟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지금 이 경우 이거 실습을 제가 한번 보고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했냐면 오토 서제스트죠. 오토 서제스트를 한번 오토 서제스트 이닛인데 요 오토 서제스트를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4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를 지금 제가 이거 디세이블을 시켜둔 상황이네요. 디세이블을 시켜놨나? 디세이블을 시켜놨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에러가 required이기 때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 파일의 네임 밸류에 이 네임에 있는 오토 서밋이 들어오니까요. 밸류 체인지 리스너에서 네임 체인지를 네임 체인지 요 네임 체인지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받아가지고 프리포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먼저 아까 여기 required 때문에 묶였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바꿨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생기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좀 안 맞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냐 하면 밸류 체인지 이니스 한번 볼까요? 자, 메인 밸류 체인지를 이렇게 바꾸면은 자 밸류를 먼저 받아다가 뉴 밸류를 받아다가 네임을 그리팅을 하면은 그리팅은 제대로 오는 거죠. 제대로 왔는데 셋 그리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리팅 필드를 add 파셜 타겟으로 리프레시를 해주고
해주고 그리팅 필드를 리셋 밸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여기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값이 여기로 이제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저기 지금 저 빨간색이 뭐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에 값이 있으니까 에러가 안 나고 지금 빈 말을 의미하는 지금 순서대로 쭉 나가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뭐 그거는 제가 방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셜 타겟을 IT1으로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에 요 그리팅 필드의 파셜 트리거를 IT1으로 이게 여기 됐다 이 말. 이제 알까? 이제 에러가 안 나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제가 여기에 파셜 트리거를 두면. 여기에 이렇게 파셜 트리거를 두면은 인풋 텍스트 IT1에 대해서 파셜 트리거로 이렇게 두면은 아까 오토 스밋이 이해가 되거든요. 인풋 텍스트가. 그래서 요 인풋 텍스트의 오토 스밋과 함께 요 인풋 텍스트도 같이 라이프 사이클을 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첫 번째에 얘가 들어가서 요 밸류 체인지 리스너에서 요 네임 체인지가 되었을 때 그거 뭐지? 파셜 트리거 얘 없이 파셜 트리거만 세팅을 해 놓은 경우에는 요 밸류의 밸리데이션 네임 체인지,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단계에서 오토 스밋된 IT1과 걔를 파셜 트리거로 하고 있는 IT2가 같이 컨버팅과 밸리데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밸리데이션이 일단 되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되고 나서 요 네임 체인지드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미 번들드 익셉션에 밸리데이션 단계에서의 익셉션에 요 네임이 널이었기 때문에 required라는 익셉션이 붙어서 베이시스 컨텍스트로 전달이 돼버렸어요. 전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내가 여기를 요 버튼을 요거에 대해서 파셜 트리거를 부었더니 답은 나오지만 좀 전에 다시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은 리셋 밸류에서 나중에 랜드 리스판스 할 때 리셋 밸류라는 걸 하면서 그리팅에 대해서 로컬 스미티드 밸류도 지워버렸고 로컬 밸류도 지워버리고 리셋 밸류에서 부텐탁을 받아가지고 모델에다 세팅하고 리셋 밸류 때문에 값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이미 베이시스 컨텍스트의 번들드 익셉션에 리콰이어드의 밸리데이션에 에러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값은 나오지만은 이렇게 에러가 난다. 이렇기 때문에 파셜 트리거를 여기서는 쓰지 말고 이 경우에는 메소드 내에서 이렇게 파셜 타겟으로 직접 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라이프 사이클을 처음에 돌아왔을 때 네임이라는 IT2의 네임이 오토 서밋 돼서 거기서 밸리데이션 될 때 파셜 트리거에 의한 컨버팅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컨버팅, 밸리데이션 안 일어나고 대신에 내가 여기서 그냥
new value를 찾아다가 그리팅을 받아놓고 모델에다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모델에다가 세팅. 그래서 밸리데이션 그리팅 필드는 밸리데이션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익셉션이 없어지고 그렇지만은 내가 밀어 넣어줘야 되니까 자바 소스에서 add partial target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이제 된다 이 말이죠. 또 공부할 뻔했네. 왜안 되네? 왜 빨간색이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럼 요게 이렇게 하면은 짜증이 날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되느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자 여기에서 스티븐으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오고 나서 요 그리팅을 다시 지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유저가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네임 여기로 다시 갔어요. 여기 가서 안젤라라고 치면은 독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왔네. 이게 원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이미 제가 이닛을 바꿔놔서 사실 얘로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닛에서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사실 안 달고 지금 방금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달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셋 그림 여기 보시면은 다시 오토 스밋이 된 거거든요. 얘가 다시 오토 스밋이 되면 여기가 클리어가 되었기 때문에 밸류 체인지 메소드가 여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팅에 대해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보십시오.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서 요 값이 다시 밸리데이션 되면은 자 이닛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set 그리팅을 이렇게 했어요. 밸류 체인지 이벤트에서 자 오토 스밋이 된 네임에 대해서 오토 스밋이 먼저 딱 됐으니까 되고 나서 요 네임 밸류 체인지 이벤트에서 모델에 대해서 세팅을 했거든요. 세팅을 했지만 파셜 트리가 아직 안 달려 있어요. 그렇죠? 파셜 트리가 안 달려 있어 가지고 세팅하고 여기서 세팅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파셜 타겟 찔러 넣어 줬어요. 찔러 넣어 줬지만 다시 지우고 나서 그 값을 지우고 나서 다시 어떤 값을 바꾸면 다시 여기가 먹히겠죠. 여기가 먹혔는데 요 셋 그리팅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모델에서 오토 스밋은 파셜 스밋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토 스밋이 되고 나서 요 그리팅에 대해서 저 밑에서 다시 업데이트 모델을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덴탁이라는 값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원래 부덴탁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시 바꿔볼게요. 이걸로 네임 체인지 있어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안에서 네임 체인지를 바꾸고 체인지로 하고 셋 그리팅을 하고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냐면은 이걸 하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라라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를 하고 다시 저거 이렇게 나왔죠. 덴타이.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지우고 하고 탭을 하면은 이게 왜 되지? 지우고 이거 지우고 딴 걸로 바꾸면은 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순서를 갖다 외우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크네. 순서를 막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트를 하고 쭉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일단 이렇게 해놓으라면 치우고 시나리오대로 장착은 해야 이게 못하는이죠.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지금 안 하다 보니까 훅 넘어가려고 뺑기를 쓰다 보니까 좀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셋 그리팅까지 하고 여기에다가 파셜 서밋을 다시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IT1 풀고 다시 옵셔널로 여기부터 다시 설명드리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헬로가 되고 탭에서 스티븐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저 그리팅 밸류가 required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required로 세팅을 하는 이 그리팅을 required를 true라고 만드는 순간 이렇게 required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옵셔널로 만들거나 혹은 그리팅을 갖다가 파셜 타겟으로 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셔널로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옵셔널 오케이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옵셔널로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설명이네. 지금 여기까지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옵셔널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을 때 여기를 AAAA로 해가지고 하면 헬로가 됐죠. 헬로가 됐는데 여기를 다시 지우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왜 안 나오느냐라는 거죠. 자, 다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여기다가 스티븐을 치면은 처음에 나와요. 나왔죠? 그랬는데 내가 여기를 다시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하면은 이제는 왜 안 나오냐는 거죠. 두 번째 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자, 이게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오토 서제스트를 버튼을 안 누르고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처음에 우리 require부터는 named required, greeting required래. 얘가 required가 돼야지만 say hello에서 그 값을 갖다 넣어줄 거니까. 그랬는데, 자, 데이터는 서브폼으로 뺐겠죠. 자, 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input 텍스트를 auto submit을 넣고 value change listener를 더 가지고 그 value change listener에서 요 value change listener에서 새로 고친 네임을 가지고 와서 set greeting까지 했어요. 셋 그리팅까지
했더니 다시 요 값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파샬 서밋만 두면. 파샬 서밋만 두면.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그리팅은 일단은 리콰이어드가 아닐 때입니다. 지금 리콰이어드로 자, 솔루션이 이거죠. 지금 여기를 파샬 트리거를 얘를 두면은 요 밸류 체인지에 의해서 얘를 라이프 사이클이 다시 타니까 모델을 여기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네임에서.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읽어와서 됐는데 얘가 파샬이긴 하더라, 옵셔널이긴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뒤에 걸 바꿨더니 밑에 거를 서제스트 되고 나서 지워버렸더니 다음번에는 안 되더라 이거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자,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자, 요 상황에서 자, 모델에 있는 네임도 헬로 빈에 있는 네임 실제 밸류인 네임도 널이고 그리팅도 널이에요. 둘 다 널인데 내가 여기서 AA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요 하는 순간 밸류 체인지 리서너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리팅의 모델을 업데이트를 했죠. 뭐로? 헬로로. 그쵸? 지금 헬로로 지금 모델이 업데이트 된 상태예요. 요 메소드에서. 그쵸? 여기서 모델이 헬로가 된 상태예요. 그쵸? 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거 지웠다 이거죠. 유저가 데이터를 바꿨어. 요 그리팅 필드에 대해서. 지금 그리팅 지금 바꾼 상태죠. 유저가.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만약 여기가 아까 AAA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안 바뀌었을 때는 아무리 서밋해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요게 됐을 때는 밸류 체인지를 탄단 말입니다. 타는데도 그리팅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그리팅이 원래 헬로였던 거를 모델을 바꾸었기 때문에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모델도. 근데 모델도 밸류가 바뀌었거든요. 모델도. 그리팅에 대한 모델도. 그리팅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 얘 먼저 처리하고 나서 set auto submit을 해가지고 얘 auto submit이 되고 밸류 체인지가 돼가지고 그리팅을 갖다가 이걸로 바꿨어요. 그쵸?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다음 단계에서 요 그리팅에 대해서 또 한 번 밸리데이션과 컨버팅을 하고 업데이트 모델이 또 일어난 거죠. 자, 요거는 요 밸류 체인지 이벤트에서 요거는 내가 강제로 모델에 있는 값을 그냥 강제로 일반 자바 포조빈을 바꾼 거고 바꿔서 모델을 바꿨다면은 바꾸고 나서 요 헬로 월드를 유저가 바꿨기 때문에 요 값도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 저 밑에 가서 업데이트 모델이 한 번 더 돼버리는 거예요. 뭘로? 널로. 유저가 널로 바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여기서 안젤라가 쓰고 내가 여기다가 하이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바꿨거든 요 값을 하이라는 값을 그 그리팅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유저가 바꾸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모델 단계가 그대로 실행이 다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름을 바꿨을 때 밸류 체인지 이벤트에서 모델에 있는 그리팅 필드를 바꾸고 나서 다시 그리팅이 유저가 바꾼 인풋 밸류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안 바뀌는, 실제로 안 바뀌었죠. 오버라이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셋 그리팅을 하고 리셋 밸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리셋 밸류 하면서 업데이트 모델이 업데이트 됐다라는 것까지 만들어줘 버렸죠.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드 파샬 타겟을 해가지고 쭉 쏴버리고 얘는 파샬 트리거를 안 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바뀌었을 경우에 모델을 내가 결국은 강제로 바꾼다면은 그 강제로 바뀐 값, 강제로 바뀐 요 값을 실제로 모델로 바뀌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리셋 밸류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
그러나 항상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아까처럼 나중에 유저가 또 다시 바꿔버렸을 경우에는 PPR에 의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또 타면서 유저가 바꾼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DB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간단합니다. 거의 다 설명이 다 된 내용이고요. 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벤트. 우리가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실습을 하실 때 그 이벤트 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각 컴포넌트마다 아주 다양하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이벤트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은 테이블이나 트리 테이블, 좀 이따가 내일이나 좀 할 건데 테이블이나 트리 테이블에 대해서는 디스클로즈 이벤트는 트리를 이렇게 펼치는 거, 트리를 펼치는 거,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현재 로를 쭉 찍었을 때 셀렉션 하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가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스크롤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데이터셋이 레인지가 스크롤러블 리절트 셋으로 해가지고 레인지가 이렇게 착 바뀌었을 때 레인지가 바뀌는 체인지 이벤트, 그 다음에 어떤 컬럼 선택형 컬럼 이벤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이벤트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패널 컬렉션에 있는 패널 컬렉션의 이벤트가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저 위에서 어떤 말이 얼핏 지나갔나 하면은 패널 컬렉션 많이 쓰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리셋. 실제로 스타트 포인트를 찾아가는 데가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하면은 폼, 팝업, 카루셀, 그 다음에 패널 컬렉션까지 라이프 리셋을 새로 한다라는 데서 이제 패널 컬렉션이라는 말이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요런 거를 이제 한번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EMPD, PT가 안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애를 그렇죠.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모델이 있으니까 데이터 컨트롤 여기 있는 거 땡겨오는 거 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뷰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이 페이지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안에다가 글로이를 이걸로 리본이 가능해. 만들고 얘랑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ADF 홈 가지고 홈에 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같은 데이터 컨트롤에 의해 가지고 테이블 하나는 테이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폼을 하나 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패널 컬렉션 밑에 있는 T1에 대해서 요 패널 폼이 요 밑에 보시면은 요 패널 폼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 패널 폼 자동으로 갖다 지는데 요 패널 폼의 비헤이비어를 파셜 트리거를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 하면은 여기에 테이블에 요 테이블 이렇게 하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파셜 서밋 파셜 트리거 많이 보셨으니까 내가 요 테이블에서 1호 첫 번째 로를 선택을 했다가 두 번째 로를 선택을 하면 자 테이블의 셀렉션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셀렉션 이벤트가 발생을 하니까 옆에 게 리프레시가 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판다라는 거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을 리프레시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죠. 좀 이상하죠. 지금 내가 분명히 그렇죠. 맞죠. 패널 폼에다가 파셜 트리거를 아까 이 패널 폼 여기 있는 이 패널 폼에다가 파셜 트리거를 달기 전에는 바꿔도 현재로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셜 트리거를 달아가지고 파셜 트리거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내가 그로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로를 이렇게 바뀌게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내가 new employee를 해서 새로운 유저를 만들려고 해요. 요거를 만든 것도 유저한테 그게 반영이 돼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요 패널 폼 위에다가 그리고 패널 위에 버튼을 뭘 만드냐면은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드래그 앤 드랍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뭘 하느냐면은 크리에이트 인서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로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로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런 다른 로를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 인서트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생기고 새로운 로가 생기면서 여기도 방금 내가 선택한 거에 위에 로가 생겼어요. 그쵸? 여기에 크리에이트 인서트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생겼는데 요 버튼을 패널 컬렉션으로 옮겨보자라는 거죠. 그 버튼을 어디로 옮기느냐? 이 버튼을 툴바를 갖다 놓고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면은 테이블
했을 때는 자, 다시 바꿨죠. 바꾸고 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인서트를 다시 눌러보자 이렇게. 되네. 이게 원래 지금 이게 1.7에서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가 자동으로 넣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넣는데 실제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여기다가 new employee를 두면은 요 버튼에 대해서 좀 전에 보셨을 때 파셜 트리그가 요 테이블에 자동으로 내가 사실 아까 옮기기 전에도 요거 하고 하나 더 있었죠. 똑같은 커맨드 버튼 지가 자동으로 이제 여기서 끌어놨을 때 옮기는데 실제로는 요 테이블이 요 크리에이트 인서트에 대해서 예전엔 자동으로 툴바 버튼에다가 커맨드 툴바 버튼을 넣었을 때는 되지만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 테이블이 여기에 대해서 파셜 트리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인서트를 밑에 가서 하는 순간 요 테이블이 리프레시가 되면서 거기가 다시 쭉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요 테이블, 요 패널 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새롭게 만든 게 패널 폼에 대해서는 안 만들어진다라는, 갱신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왜 갱신이 안 되냐 하면은 자, 파셜 트리거가 어디에 세팅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패널 컬렉션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파셜 트리거는 테이블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말입니다. 사실 요 크리에이트 인서트에 대해서 요 패널 폼 볼까요? 지금 요 패널 폼에 대해서 파셜 트리거가 테이블에 이렇게 돼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버렸네. 야, 이건 진짜 1.7에서 생긴 거예요. 이거 1.6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내가 방금 버튼을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얘를 갖다가 요 테이블을 얘한테다가 파셜 트리거가 만들어지면서 요 폼 자체도 같은 데이터 컨트롤의 인스턴스를 보는 걸 보고 패널 컬렉션 밑에 T1으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거 기억이 아까 제가 넣었나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실제로는 여기가 요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져도 여기에는 새로 리프레시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거기도 같이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앞에 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은 밑에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렌더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렌더가 되지 않은 UI 컴포넌트는 한 번 렌더가 안 됐기 때문에 파셜 트리거를 세팅을 하더라도 렌더가 됐다가 안 됐다가는 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choose song을 하면은 송이라는 이런 리스트 오브 밸류가 보이고요. 요 select one choice가 나오고 요 select one choice 셀렉트를 하면은 여기 아이프레임에 유튜브에 있는 이런 뭐 뮤직비디오를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select one choice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시야가. 송, 추즈 송, 여기서 choose song을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송을 누르면은 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뭐 이런 걸 누르면은
여기 이제 이게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송에 대해서 요 버튼, 요 셀렉트 원 초이스가 렌더드가 추즈송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 뷰 추즈송이 어떤 거냐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요 헬로 그린 SO 요 SO 안에 들어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추저송이라는 요 불리언 얘 값은 당연히 요 디자인에 있는 요 송의 밸류가 되겠죠. 밸류가 되고 behavior에는 당연히 오토 서밋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얘가 오토 서밋이 되고 요 송이라는 값은 셀렉트 원 초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behavior에 여기에 렌더드에 추저송이 트루일 때만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추저송에 대해서 패널 폼 레이아웃에 비헤이비어에 추저송이 예죠. 커먼의 SOC1 셀렉트1 SBC1이죠. 패널 그룹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했네요. 자, 내가 셀렉트 원 초이스에서 체크를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추저송 체인지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옵션에서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해서 만약에 보여주기로 했다면 추저송을 트루로 값을 바꾸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은 랜드 리스판스를 바로 가버리는 1이면은 홀스 그거고 1이 아니면은 여기서 add partial target을 뭘 했냐면은 get parent를 해버렸어요. 뭐냐 하면은 내 추저송의 이벤트를 불러오내는 요 이벤트를 불러오내는 얘거든요. 그쵸? 요 value change list는 요 select boolean 체크 방스의 parent 패널 폼 얘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리프레시를 여기 보시면은 그쵸? 요렇게 해줘야지만 값이 밑에 있는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를 지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요 송에 대해서 요 송을 파셜 트리그를 에디스로 해서 셀렉트 존 초이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트루면 얘가 보이고 폴스면 안 보이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얘를 체크를 해봤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렌더가 안 된 애는 파셜 트리거를 넣어봤자 렌더 속성을 넣었다 안 넣었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얘를 감싸고 있는, 사실은 내 거에서 찾았지만 얘랑 뎁스가 똑같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패널 폼을 찾아서
그 폼을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버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패널 폼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아까처럼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또 여기서 내가 어떤 값을 서밋을 오토 서밋이 되게 되고요. 오토 서밋이 되니까 여기 있는 iframe, 요 iframe은 여기서 파셜 트리거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셀렉트 원 초이스 둘 다. 둘 다에 대해서 파셜 트리거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런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만들어서 요 인라인 프레임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의 렌더드 속성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파셜 트리거를 얘 위에 있는 애한테 파셜 트리거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송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오고 내가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여기가 나왔죠? 그럼 내가 지금 체크를 안 하면은 여기가 없어져야 되거든. 여기가 체크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바꿔도 여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둘 다의 패널 그룹 레이아웃에 파셜 트리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렌더드 속성에 대해서는 파셜이 리드로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애를 파셜 트리거를 세팅을 해줘야지 다시 그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지금 좀 이해가 쉽게 될 것이고 아까 그 패널 컬렉션 보면 분명히 뭔가 바뀌었어. 지금 1.6에서 했던 거랑 좀 바뀐 것 같고 어쨌든 파셜 트리거가 안 먹는 경우에는 패널 컬렉션 같은 이런 데서 이벤트가 바운더리가 막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애를 이벤트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인플로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였던가요? 언타이틀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데이터 컨트롤 이렇게 뚝뚝 땡겨오면은 요 바인딩이라는 곳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바인딩에 보시면은 사실 여기에 여기 보면 체인지 이벤트 팔럿이라는 게 있어요. 바인딩에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인플로이 아이디가 바뀔 수도 있고 네임도 바뀔 수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뀔 수가 있고 여기에 샐러리 커미션 퍼센트 곱해가지고 여기에 토탈 샐러리 이런 것들이 뷰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모델 레이어에 있다고 한다면은 얘들이 전부 다 파셜 트리거를 내가 다 영향관계를 바꿔가지고 유저가 커미션을 바꿨을 때 샐러리가 다시 재계산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체인지 이벤트 팔러시를 여기를 PPR로 놔버리면 바인딩 데이에서 바꿔버리면은 내가 요 페이지 안에서 얘 이메일이 바뀔 때 라스트 네임이 바뀔 때 얘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얘가 바뀐 거에 따라서 로직이 저 뷰 레이어에 있겠죠. 바뀌면 이메일을 어떻게 세팅하는 로직이 있겠죠. 그게 들어가면은 내가 요 이메일의 요 칼럼에 대해서 요 로에 대해서 파셜 트리거를 여기를 걸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인딩 레이어에 있는 이런 뷰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 팔러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DB 베이스로 이제 오라클 ADF-BC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모델에서만 잘 세팅이 되면은 내가 파셜 트리거 걸 필요 없이 다 돼요. 다 되는데 그게 ADF-BC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파셜 트리거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초 하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너무 사실 이거 하나하나 이제 다 만들어 보게 해야 되는 거 못 넣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만든다고 해서 또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실 제일 핵심은 저 위에 여기까지 다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포스 제스트 이거는 인라인 파고 때문에 나왔지만은 여기까지 서브폼도 뭐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쉬웠고요. 아까 그거 말고는 여기까지 요 레이 36페이지까지만 좀 이해를 잘 하시고 있으면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파고 드시면은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막판에 약간 조금 헤매가지고 하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조는 사람이 많으니까 15분에 테스트 플로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젠다는 상기해보면은 테스트 플로우를 오늘까지 다 끝내야 되네요. 하는 데까지 하죠. 테스트 플로우가 사실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컨텍스추얼 이벤트를 안 하더라도 테스트 플로우는 반드시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5분부터